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부 순서로 그 백성주 모금가님을 모시고 10년 차 모금가가 10만 명의 잠재원자를 관리하며 깨달은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번 그 이제 발표 내용이 굉장히 이 성주님께서 그 관리해 오셨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 우수 사례라고 사실은 이제 많이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아마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는 그런 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진님 간단히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나요? 어떤 거 얻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얻어간다기보다 제가 이제 음, 10년 동안 했던 그 어떤 모금 현장에서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잠시만요. 도움이 됐죠? 됐으면 네.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혜미님의 강의를 좀 이렇게 누구나 데이트에 추천을 할 때 제가 NGO 현장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뼈에 새기고 뭐 골수에 새겼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혜미님의 그 편지 현장에 다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혜미님 이야기를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모금 영역이 있었겠지만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으로 한 경험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10만 명의 그 어떤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것을 정제하니까 한 5만 6천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고 매월 정기 후원자로 3,969명, 월 9,728만 원, 일시 4억 2천만 원의 경험.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와 증액과 일시 이런 모금 결과를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후원을 할까요? 진짜 후원을 하는 걸까요? 이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기부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내 기부금 총액을 보면 연간 14.4조 원, 개인은 9.2조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사회조사에 의하면 58만 8천 원. 연간으로 월 정기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부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네, 이렇게 시민단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그 뉴에이지처럼 우리가 붙잡은 사회적 문제는 이것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듣고 후원해 줄 사람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이 일이 필요하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게 모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금을 잘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필요하며 간절한가라고 하는 문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깝게 있고 애정과 지지가 있지만 후원 결심까지 이어지지 않은 분들. 네, 함께 문제를 풀어갈 지지그룹. 뉴에이지처럼 영향력을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구조, 우리가 가진 솔루션을 통해서 시민과 사회가 함께 성장을 경험하는 그 구조. 혜민님의 인터뷰에서 보면 A로 갑시다, A를 배우세요 라는 것보다는 A라는 것이 있어요. A와 같은 변화를 만들려면 당신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사회 참여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기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을 협업으로 만들어낸다는 강점이 있는 구조, 이런 구조면 정말 좋겠죠. 저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전에 잠재 후원자 기반 모금에 성공한 캠페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10년간 신규 유입 구조를 봤을 때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에 있는 두 개의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학 입시를 볼 때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대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선행에 시달려서 아이들이 무척 고통을 받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지 그 문제를 토론과 간담회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각자 시위와 1인 시위와 거리문화제 토론회 서명 등을 작업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2014년도에 선행교육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대학 논술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그런 문제가 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약 2년간에 총 58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캠페인은 수포자라는 단어 여러분도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수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저희 나라는 왜 이렇게 수포자가 많은지 그 문제도 선진 6개국의 교육과정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요. 선진 6개국보다 우리가 20% 어려운 내용을 20% 먼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2015년 수학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19.8%의 감축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2013년도에 1,200명, 2016년도에 1,000명 정도의 신규 모금 결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의식과 제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집요하게 다투는 것도 있지만 시민 의식을 바꾸는 일에도 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잘못된 사교육 정보라는 소책자, 지역 모임, 그리고 또 사교육 걱정을 덜어주는 시민 교육 강좌, 그리고 또 노월이 상담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접점들에서 그 모든 접점을 관리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유입 경로들별로 잠재 후원자를 또 정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잠재 후원자들의 데이터는 각 사업에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와 CRM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됐죠. 잠깐만요. 네네, 그 네네네. 전전장비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 후원자들이 그 유입되는 경로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유입 경로를 저렇게 유형화를 해놓으신 거네요. 네네. 저게 이제 가장 핵심 유입 경로라고 이제 간주가 됐던 거였고, 네네. 그것별로 이제 관리를 들어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단체의 접점을 관리해서 잠재 후원자 관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단체가 모금을 하려면 우리 단체는 몇 명의 잠재 후원자가 필요할지 먼저 좀 구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목표에 기반한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금 목표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사회적 조사에 의하면 월 정기 후원자 5만 원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후원액이 약 1.8만 원 정도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목표를 500만 원을 1.8만 원으로 나눴을 때 약 277명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 후원자 목표를 산출할 때 관여도에 따라 목표액을 좀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여 참여자는 모금 참여율이 10에서 20% 정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관여 잠재 후원자는 약 2,770명에서 5,540명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 잠재 후원자의 경우에는 모금 참여율이 약 2 내지 3%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9,233명에서 13,850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네네. 500만 원 모금을 하려면 네네. 그 한 명이 1.8만 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저렇게 이제 고관여자는 20에서 30%, 10%에서 20% 정도 모금 참여율이 10%에서 있으니까 20%? 네네. 네. 그리고 일반은 2에서 3% 정도 모금에 참여를 네네. 그 성주님이 하셨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경험상. 네. 근데 그러면 고관여자랑 일반 관여자랑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이제 건가요? 고관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중첩적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캐스팅 매니저와 같이 이렇게 직접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분들은 고관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뉴스레터를 받아본다던가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던가 무슨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를 좀 한다던가 하는 이런 홈페이지 회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좀 일반 잠재 회원자라고. 그러나
아예 소식을 듣지 않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단체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어떤 일반 잠재 회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네네. 그 뉴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걸 아마 그 메일침프 4, 5점을 그렇게 네네. 설정하신 것 같고 네네. 성준이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인제 데이터가 정제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잠재 후원자에게 인제 똑같은 어떤 그 뭐 소식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보내긴 하지만 네 계속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아마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아마 네네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그 사업마다 어떤 모금 목표에 따라서 잠재 후원자 목표도 따로 이렇게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유력한 잠재 회원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그 붙잡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기반한 어떤 사업들을 좀 배치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잠재 후원자가 진성 잠재 후원자로 남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후원자는 무조건 아무나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쁨과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으로 추대되는 과정 내에 있는 그런 잠재 회원자로 계속 이렇게 네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아무나 많이 모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긴 네네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잠재 후원자가 뭐 필요하다, 많이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많이 모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광고를 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 뭐 그냥 막 구해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관여도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아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어떤 접점 관리를 통해서 잠재 후원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그 잠재 후원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정보 수집할 때 마케팅 수신 동의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2년 주기로 또 마케팅 수신 동의는 재동의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이 수신 거부 클리닝을 통해서 진성 잠재 후원자를 걸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받으실 때 밑에 선택적으로 이벤트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렇게 받는 항목 꼭 추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신 네네. 거부 부분이랑 진성 그 후원자라는 부분이랑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네. 수신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단체에 인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신 거부를 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잠재 회원들을 추려간다. 그래서 진성 잠재 후원자로 또 좀 더 고관여도로 이렇게 좀 초대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제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제 그 네네. 정리를 하는 게 낫다 뭐 네네네네. 그런 네네. 건가요? 네네. 아, 네. 그렇게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네, 네, 그렇게 네. 인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갔습니다. 또 그런데 2년 주기로 또 재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신 동의자에게 수신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재동의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수신 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2년 주기로 재동의도 꼭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 동의를 받는 이메일 예시나 문자는 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네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 마케팅 뭐 소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체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과 문자가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유료 그중에 서비스 일부만 네네. 유료 서비스나 후원 안내, 그러니까 후원 요청하는 거. 후원 요청은 네네. 마케팅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네. 그냥 회원들한테 뭐 공지나 이런 거는 네, 그런 마케팅은 거는 아닌 거죠. 마케팅은 아닌 거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 그냥 뭐 행사 홍보나 이런 네, 거는요? 그런 거는 보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강좌를 유료 강좌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케팅 동의된 분들에게만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후원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마케팅 동의가 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2년 주기로 재동의를 받아야 되면
사람마다 그 구독한 시점이 다 개별로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 동의 후에 특정일에 상관없이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체 단체에서는 매년 2년마다 그 제동의 전체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제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네네네. 그 자료로 이제 그러니까 제동의를 받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는 자료에 좀 예시를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잠재 후원자분들의 구성원 코드를 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제 모금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잠재 후원자 코드를 좀 사용하시고요. 또 고액 잠재 후원자는 일반 잠재 후원자와 별도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케팅 수신 동의가 없거나 또 모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의 구성원 코드로 좀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마케팅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는 또 보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활동 이력을 기록해서 중복 활동으로 잠재 후원자로 점점 전환할 수 있는 그 관여도의 변화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구성원 코드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떤 후원자 관리 그 솔루션 내에서 네네. 어쨌든 이제 구분해서 관리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모금 대상자는 특별히 어떤 코드를 두고 차후에 모금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개인 정보 관리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개인 정보가 이메일과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클리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음 한 메일넷 이렇게 있는데 뭐 한 가지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엠팔과 엠파스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본인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써서 이렇게 내지만 그래도 오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넷이라던가 한메일이라던가 지메일, 네이버 이렇게 한글로 써서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 굉장히 그래서 죽어가는 이메일 하나도 살려낸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다음이랑 한 메일을 네네. 한 메일로 통일하는 건 이유가 있나요? 다음으로 통일하면 안 예를 되나요? 들어서 그 메일 서비스에서는 다음이나 한 메일을 한 가지로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성원 관리를 할 때 다음 메일과 한 메일을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는 다른 메일로 다른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좀 통일하는 것이 후에 이제 네네. 혼선이 좀 없는 것으로. 그럼 둘 중 하나 아무거나로 해도 네네네. 되나요? 네네. 아무거나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메일은 유효성 검사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들어온 그 이메일에 1차 웰컴 메일을 통해서 오류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메일 체커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포털에서 이메일로 찾기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을 넣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성 확인하는 어떤 사이트들의 링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어떤 거죠? 그 이메일 체커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이메일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도 하나씩 단어가 틀리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클리닝을 다 해서 1차 웰컴 메일을 딱 보냈는데 반송이 되거나 실패가 되는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이 실패된 것으로 끝나면 그분과의 이제 관계 소통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메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거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메일 예를 들면 I나 L 이런 것들을 잘못 쓰실 수 있으니까 좀 고쳐서 이 이메일이 있는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유명한 포털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확인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라도 아이디 더 찾기를 해서 하나라도 더 좋은 살려내는 방법이네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대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또 1인이 복수의 메일 주소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회사 메일과 개인 메일 또 다양한 그 활동 참여를 하는 경로에 따라서 다른 메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과 핸드폰과 이메일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복수적으로 해서 추후 모금을 위해서 효과적인 1인 메일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이분과 어떤 메일로 소통할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일 그룹도 이렇게 서명별로 또 캠페인별로 참여 활동별로 그리고 유의미한 고액 잠재 후원자로 이렇게 좀 별도로 관리해서 소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일 서비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의 경우에도 이제 일괄 업로드할 때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있던 번호에 오류 번호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정보 확인 후에 신규 생성 번호만 일괄 업로드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번호를 확인했을 때 기존에 있는 번호면 활동만 등록을 하고 기존 신규면 구성원과 활동을 같이 등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유입 경로도 활동 정보 관리 매뉴얼이 단체마다 좀 따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 이제 물론 UAG 같은 경우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 어떤 구간여도 관리로 좀 나가겠지만 보통의 단체에서는 다양한 참여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참여 활동별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부 논의를 하고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유입 경로를 태그로 또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입 경로별로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기 이제 제가 듣다 보니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이게 일단 잘못된 거 이거 네, 고치는 것만 해도 네, 장난이 아니겠네요. 저렇게 그렇죠. 실제로 잘못돼가지고 네. 그게 꽤 많이 되나요?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네네. 이제 그 이메일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 말고 골뱅이 뒤에 있는 부분 거기를 굉장히 무성의하게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클리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메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네네. 고치기가 쉬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골뱅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는데 골뱅이 뒤에 있는 것만이라도 1차 클리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네. 특히 서명이라던가 이런 그럼 부분에 골뱅이 있어서. 뒤는 뭐 네네. 우리가 어떤 로직만 가지면 고칠 수 네네. 있는 거고 그렇죠. 골뱅이 앞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럼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 제대로 된 건지는 네네. 아까 이메일 체커라던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1차 메일, 웰컴 메일을 보내봐야 그렇죠. 알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네네. 그러면은 그럼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일단 골뱅이 뒷부분 고치는 거. 그렇죠. 이제 골뱅이 뒷부분을 싹 네네. 붙이고 일단 1차 웰컴을 보내는 거죠. 1차 웰컴을 보내고. 네, 그리고 네네. 반송되고 실패된 메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한도에 안에서 네네. 이제 확인하고 살려내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 정보라고 하면 핸드폰과 이메일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입 경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의 지난 경험들을 봤을 때 그 참여하시는 분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남기는 말이 굉장히 좀 유효하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설문을 통해서 사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바로 그 순간의 심정, 이유, 기대하는 바, 제언 등을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한 번 더 강화하고 또 학습하는 더 큰 관심을 얻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저희가 모금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분이 남기신 말 바탕으로 모금 요청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모금 요청을 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고액 요청이었을 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서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름과 이메일, 핸드폰만 받기보다는 서명에 참여하신 이유를 뭐 말씀해 주세요라던가 좀 굉장히 좋은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이렇게 달아서 그분이 참여하실 때 이렇게 남기는 말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재 후원자 정보라고 해서 뭐 이름, 이메일, 핸드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저런 남기는 말, 응원의 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저 데이터를 뭐 부르시는 명칭이 있나요? 박상주님이? 그냥 뭐 저는 남기는 말 남기는 말. 네네네. 좋습니다. 남겨주신 말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제가 모금 현장에서 이 남기는 말,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이던가 아니면 그 어떤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캠페인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또 직접 그분들의 제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현 주소를 파악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었죠. 아까 그 뉴에이지의 혜미님께서도 계속 후원자에게 물어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직접 어떤 활동에 참여하실 때 이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생명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가 되겠네요. 저런 게 있으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우리 단체를 굉장히 애정하고 그 오랫동안 후원하시다가 갑자기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저희 단체에 굉장히 깊은 의정을 가져주셨던 거 감사한데 지금 후원이 계속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또 대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 남기는 말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도 그 CRM에 후원자 관리 툴에 업로드를 다 시키나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재 후원자의 관계 육성이라는 것은 뭐 이제 또 다른 표현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이 저희 단체에 들어오신 것을 인지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클리닝, 웰컴 보내고 클리닝, 그리고 또 1차 정보 제공하고 클리닝, 활동 참여 안내를 보내고 또 클리닝, 광고성 수신 정보 동의를 하고 클리닝, 캠페인 안내하고 클리닝, 또 캠페인 참여 안내를 보내고 클리닝. 이렇게 이제 계속 클리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강력한 클리닝은 모금 요청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관계 육성이란 이런 끊임없는 클리닝 과정에서 살아남는 데이터가 되겠죠. 네. 활동이 추가될수록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캠페인 서명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단체에서 캠페인 서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명자의 그 데이터 수집처는 모두들 사용하시는 것처럼 페이퍼 폼, 구글 설문지, 빠띠, 오프라인 서명 등등이 있겠죠. 수집 시점은 집중 캠페인 기간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서요. 가장 빠른 시간에 웰컴이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서명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요즘에는 이제 자동 메일로 다 이렇게 웰컴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에 캠페인 자료, 관련 자료를 송부해드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지역 활동 안내를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관련 뉴스레터를 또 보내드리고 또 3개월 시점에 이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어떤 캠페인의 경우는 3개월 시점에 전화 모금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핸드폰과 이메일 기반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데이터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면 참여 그 활동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지 않는 데이터라면 구성원 등록도 하고 구성원 코드도 먹이고 그 다음에 참여 활동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럼 이 지금 보여주시는 엑셀 표에 보면은 지금 NA라고 되어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은 두 명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제 완전 새로운 참여자인 거죠. 그분들은 저기 네네네. 기존 후원자로 검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저 사람들만 업로드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원 코드가 있는 분들은 활동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없는 분들은 신규 그 구성원 등록도 해야 되고 활동 등록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시트에서 한번 사전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뭐 관리하고 계시는 CRM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유입 경로별로 어떤 내용의 어떤 수집처에서 수집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다양한 게 캐스팅 매니저처럼 이렇게 확연한 어떤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을 때에는 그 활동마다 다 놓치면 누락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집처는 어디에 할 것인지 수집 시점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1단계는 어떤 것을 보낼 것인지, 2단계, 3단계는 어떤 것을 보낼 것인지를 좀 구성해서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잠재 후원자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긴 하지만 1차 산업처럼 뭐를 하나씩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그 혜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혜미님은 모판을 갖다가 심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씩 그 모를 심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이 잠재 후원자 기반으로 모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렇게 다 그 클리닝되고 클리닝된 그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합니다. 어떤 모금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일단 기존에 가용 가능한 모든 DB를 추출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탈퇴자는 제외하면 좋겠죠. 또 중복적으로 가지 않도록 개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한 메일이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요. 또 최근 6개월 동안의 유력 프로그램 참여자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딱 추출을 한 다음에 그룹을 좀 나누게 됩니다. 사전 모금 그룹과 본 모금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전 모금 그룹은 개인 고액 모금 대상자 별도로 좀 나누고 그 또 소그룹은 활동 이해도가 높고 여러 차례 주요한 활동에 중복 참여한 가장 가까운 지지자분들 네, 이렇게 사전 모금 그룹으로 나누고 본 모금은 이렇게 신규 요청이 가능한 그룹, 증액 요청이 가능한 그룹, 재후원 요청이 가능한 그룹, 또 일시 모금이 가능한 그룹으로 좀 나누게 되면 이렇게 그룹별로 또 내용 인원들이 정리되고 예를 들어서 약 5만 명의 이런 어떤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산정을 하고 네, 데이터 기반으로 모금액을 좀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에 한 5만 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간의 모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단체마다 모금 실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간의 단체 모금 실적에 기반해서 최종 목표치와 최고 목표치를 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 후원자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모금이 가능할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데이터에 오픈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오픈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통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 5만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얼마가 가능한지 이렇게 산출이 좀 가능하게 됩니다. 뉴에이지처럼 이렇게 500만 원 이제 그 최저 목표치와 최고 목표치를 산출한 다음에 뉴에이지처럼 이제 500만 원 모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기반 양쪽 그 어떤 기반으로 500만 원 모금 기대표를 이제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고 증액은 얼마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금 기대표를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뉴에이지에서도 그 한 사람이 다 모지 않고 뭐 1만 원씩 330명, 2만 원씩 165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또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모금 명분을 말씀을 드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단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임팩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출발하게 된 명분,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의 어떤 진정성, 또 그분의 어떤 뛰어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후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임팩트 성과로 후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 이것을 가지고 명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상 필요 금액과 또 상응하는 어떤 모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한 어떤 필요에 또 실제 바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기반으로 또 우리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서 임팩트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큰 것,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가 가장 큰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선정해서 인력과 사업비를 환산해서 꼭 필요한 돈을 요청하는 그런 모금 명분을 마련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브랜드 기반이 돼야 되겠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 성과, 앞으로의 할 일, 관련 비용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또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하고 모금 명분, 모금 아이템이 준비가 되면
모금 실행을 하게 됩니다. 모금 실행은 그냥 한 번 허공에다 대고 이게 이만큼이 필요해요. 이제 지금 물론 데이터를 추출을 했으니까 그 5만 데이터에 저희가 이런 모금, 이런 어떤 일들이 필요해요라고 말씀을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요청과 첫 요청과 미수신자 재요청과 상세 메인 아이템 요청과 또 중간 보고 요청과 온라인 대중 요청, 전화 요청, 최종 요청 등으로 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충분히 저희가 저희의 그 모금 명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여주신 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이게 며칠이 걸리는 근데 보통 상황인가요? 이제 보통 그 뉴에이지에서는 아까 한 보름 정도 걸리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한 달 반 정도 과정을 이거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어쨌든 네네네. 여러 번 요청이 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신 분들은 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하신 분들에게도 중간에? 지금 현재 아,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상황인 네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금 명분과 브랜드 캠페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정말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사업 말하자면 투자 설명서인 거죠. 투자 설명서를 읽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도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큰 캠페인을 하기 전에 사전 요청을 좀 진행하는 것이 아까 사전 요청 모금 그룹을 따로 이렇게 좀 마련을 했는데 개인 고액 요청을 한다던가 굉장히 고관여자 분들에게 사전에 그 뉴에이지에서 한 것처럼 후원자들에게 미리 물어본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이 모금을 통해서 약 모금의 40% 정도를 확보하고 본 모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전 모금을 통해서 이 모금 명분과 모금 요청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되고 잠시 후에 이제 첫 요청 저희가 본 모금 그룹이라고 하는 준비된 데이터에 첫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본 모금 명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사전에 40%나 미리 이제 돼야지 되는 거군요. 사전에 40% 이제 보통 그 캐피털 캠페인 같은 경우는 80%까지도 사전에 이렇게 개인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개인 분들에게 지금과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깊은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런 어떤 동의를 받고 이제 80% 정도 확보하고 20% 정도를 대중모금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단체마다 다 그 목표를 달리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전 요청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얼마나 둘 것이냐 하는 것도 단체별로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사전 요청을 통해서 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리고 활동에 대한 어떤 검증도 받고 명분에 대한 검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본 요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세하게 그 어떤 해당 사업 내용을 필요를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큰 어떤 브랜드적인 어떤 그 요청을 보냈다고 하면 상세하게 이 캠페인을 수행하는 어떤 활동가의 서사로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알려드려서 공감을 얻고 그런 삶을 함께 살도록 초청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어투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후원자가 지극히 개인적인 소명을 함께 경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 메인 요청은 뭐 2에서 3가지 버전 정도 준비를 하고 참여 활동별로 맞춤 요청을 하면 참 좋겠고요. 또 유입 경로별로 인사말이라던가 메신말을 개별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요청과 또 본 요청, 또 상세 요청까지 지금 저희 지지그룹 안에 있는 그 이메일 기반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 온라인 대중 요청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뭐 그리고 또 그 저희 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간 사람들을 뭐 타겟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타겟팅을 그 페이스북의 전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 어떤 타겟팅을 따라 한다기보다 기존 팔로워 기반으로
메시지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명분과 메인 요청과 다양한 이런 진행한 다음에 다양한 피드백을 처리하고 나서 굉장히 유효적절한 데이터를 또 따로 좀 추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메일 요청을 뭐 중복 오픈했다던가 아니면 배너를 클릭했다던가 아니면 정보 후원을 하려고 정보를 입력하다가 이탈을 했다던가 하는 분들은 좀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이 전화 요청은 이제 모금가에게는 모금과 후원자 모집에 대한 세포가 막 새롭게 살아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도움이 되고요. 잠재 후원자에게는 강도 높은 그 관계 육성, 대화를 통해서 단체 활동의 필요를 더욱 절감하는 과정으로 그 변화되어야 될 그 사회적 고통과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후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참여 안 하더라도 다음엔 꼭 참여를 하게 되죠. 전화 요청으로는 최근 핵심 활동 참여 경험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선별할 때 유입 3개월 이내 데이터, 유입 뭐 6개월 이내의 중요한 캠페인 참여 데이터 이렇게 좀 선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어떤 요청들을 전부 거쳐와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중요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금까지의 모금 성과를 좀 잘 알려드리고 최종 얼마 남지 않은 모금액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뉴에이지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모금을 실행을 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일정들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일했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요. 후원 요청문 예시로 좀 보시면 좋겠고 첫 요청문은 어떻게 나갔는지, 상세 메인 요청은 어떻게 나갔는지, 중간 결과 보고는 어떻게 나갔는지, 최종 결과 보고는 어떻게 나갔는지 카페에서 네, 오픈된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요청문에 개인화된 인사말, 각 유입 경로별로 선생님 지난 어떤 활동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고 그 활동이 저희 단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말들, 개인화된 인사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유입 경로별로 인사말을 전부 이렇게 차별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모금 필요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어떤 돈이 어떻게 들여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용도 그 요청문에 넣으시면 좋고요. 또 모금 기대표도 이렇게 신규 후원자들은 이런 후원자들을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어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증액 후원자들도 이렇게 증액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모금 기대표도 제시하고 또 배너도 그냥 참여하기라기보다는 여기 좀 고액으로 참여하기 이런 것도 좀 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모금 요청문을 보시고 또 충분히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고액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을 열어놓는 것도 또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과도 최종 결과도 이렇게 보내드려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모금 목표, 그 모금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주셨다라고 이제 결과 보고도 좀 보내드리고요. 모금 기대표 기반한 결과 보고를 보내드리고 특별히 이제 후원하시면서 남기는 후원자들의 말 이것도 그 마지막 결과 보고나 중간 보고에 모두 다 이렇게 수록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이 문제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이 편지를 받고 정말 어떤 기대로 힘들지만 응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자의 말을 읽어보면서 또 나도 후원을 해야겠다.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이 모금 명분서를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후원자들이 남긴 말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런 의미였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기를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나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동의가 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시가 되어줬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분들께서 남기시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언어로 너무 익숙한 우리 단체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후원자분들께서 쓰신 단어, 후원자분들께서 쓰신 뭐 이런 그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시면 서로에게 많이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표 관리를 할 때 매일매일 달성률을 좀 확인하는 바가 있고요.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또 디자인해서 웰컴팩을 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잠재 후원자 모금을 위해서는 잠재 후원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지해야 되죠. 먼저는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단체에 일단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계속 수집하고 클리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CRM에 다양한 CRM이 있으니까 단체 여건에 맞는 그 CRM을 선택하셔서 등록하고 빠짐없이 등록하고 웰컴하고 클리닝하고 또 관계가 성장되면 네, 잠재 후원자 모금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잠재 후원자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지지자에게 저희 단체의 모금 명분, 브랜드 미션 등을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모금 명분을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참여자의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좋아서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기에 좋아서 혹은 멋있어서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활동에 대한 이해를 그냥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많이 알게 되지만 모금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왜 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고 그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모금 편지에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금 편지를 통해서 참여자의 성장에도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런 잠재 후원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일반 대중의 참여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전환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너무나 뭐 다들 그 동의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근 유력 사업 캠페인의 유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 단체가 우리 붙들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얼마나 잘 많은 분들에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수신율 관리, 그러니까 소통 방식에 있어서 이메일 수신 거부가 막 많이 나게 하는 방식 또는 핸드폰 수신 거부가 막 많이 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소통 방식에서 이메일과 핸드폰 수신 거부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꼭 모색하시면 좋겠고요. 또 모금 이전에 잠재 후원자가 그 유입 경로별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모금의 전환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금팀을 구성할 때 그 전체 시간의 활동 중에서 50% 이상을 사용하는 모금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뭐 고액, 중거액, 기관, 뭐 기업 모금 이런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단체에 들어온 정보, 기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모금 활동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어떤 모금팀의 구성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정말 우수한 어떤 모금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CRM을 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필요한 항목들을 저희 단체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의하고 해당 항목을 최대한 입력하는 것. 그래서 필요에 따라 태그로 또는 뭐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것.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CRM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를 하나씩 심는 것처럼 보석을 하나씩 발굴하는 것처럼 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각 단체의 정말 중요한 지지자 그리고 후원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계기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그 모든 일에는 다 근간이 되는 어떤 뼈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퇴부 2개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양한 더 큰 중요한 뼈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잔뼈들도 또 피와 살이 된 또 근육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시간을 또 통해서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누구나 데이터나 또는 여기에 지금 현재 같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런 어떤 근간을 잘 마련을 해서 그 수많은 어떤 중요한 과제들을 붙들고 있는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붙들고 있는 활동가나 단체분들이 이런 어떤 모금 성과를 현장에서 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체가 해산하지 않고 존재해야 될 유일한 증거. 네, 후원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